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영입니다. 자, 고2 물리학 캐스트입니다. 알겠죠? 개정된 물리학에 관련된 캐스트예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예비고2겠죠? 그죠? 예비고2인데 여러분들은 그 상징성이 있는 학년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징성?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해다. 그쵸?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죠?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죠? 예,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 갖는 게 이상하다. 근데 불안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맞지? 잘하려는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함은 건강한 신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알겠지? 저와 함께 하잖아요. 자,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강점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캐스트에 일단 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 역학의 안목과 중간고사? 자, 첫 번째 시험대가 되겠죠, 그쵸? 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는 이 과학 탐구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과학 탐구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진짜 새로운 시험이에요. 예, 특히 물리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없었던 시험이 될 거예요. 예. 지금 이 중간고사가 4월 중하순부터 중간고사잖아요. 그쵸? 예. 그럼 지금 2월 초기 때문에 2달 이상 남았거든요. 2달 이상 남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무언가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물리학은 특징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죠? 예. 각 대학에서 권장 이수 과목으로 물리학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야 하고, 그리고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중압감이 엄청 크죠. 1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10%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 좀 아주 힘든 일이 발생해요. 그쵸? 명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쵸? 상위 대학들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중압감이 되게 클 텐데, 이 중간고사의 이 물리학, 지금 물리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리학.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도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치동이나 분당에서 수업을 해보면 상당히 그 열기가 뜨거운데, 알아야 돼, 그걸. 이 중간고사가 왜 이걸 역학의 안목이라고 불렀냐면, 이런 적이 없는데, 우리 교육과정 전까지 이런 적이 없어. 뭐냐면 이 물리학은 일반적으로 3개 단원이에요. 1단원이 여러분들로 따지면 힘과 에너지, 2단원이 전기와 자기, 3단원이 빛과 물질이거든. 일반적으로 역학 전자기 파동이라 그래. 역학 전자기 파동이거든. 1단원을 역학이라고 불러, 이렇게 역학이라고 하고, 2단원을 전자기라고 부르고, 전기와 자기, 전자기, 3단원을 파동이라고 해요. 파동인데 얘가 50%, 얘가 이 전체가 50%예요. 우리 교육과정의 특성상 1학기 중간고사의 절반을 하고, 그지? 1학기 기말고사의 나머지 절반을 하게 되잖아. 아주 특수한 학교들은 이제 2학기에 걸쳐서 배우지만 대부분 지금 한 학기에 몰빵되지 않습니까? 이랬던 적이 없다고요. 예, 특별한 뭐 자사고들 이런 학교들 아니었으면 한 학기에 물리학 전체를 끝낸다고?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은 교과과정이 바뀌었잖아요. 물리학 내용이 이전 교육과정보다 증가했단 말이에요. 역학에 뭐가 포함됐어? 돌림이 포함됐지. 전자기에 뭐가 포함됐어? 전기장과 회로 분석이 포함됐단 말이야. 이전엔 없단 말이죠. 돌림님도 없었고 회로도 없었고 전기장도 없었어. 전위차 이런 거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분량이 늘어난 상황이란 말이야. 늘어난 상황에서 반반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뭘 주목해야 되냐면 이거. 1학기 중간고사에 1단원 전체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체가 포함된다고. 이러면 너희들이 느끼는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마치 수능같이. 예전 수능처럼. 수능은 역학이 전범이잖아. 맞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첫 번째, 새로운 교육 과정이죠. 예, 교육 과정의 첫 중간고사란 말이에요. 첫 중간고사. 그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다. 중간고사에 역학전범위가 들어간다고? 역학전범위. 이러면 여러분들이 대비를 대단히 잘 하셔야 됩니다. 역학전범위라면. 왜냐하면 그 부분의 개념만 이해한다고 해서 역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배운단 말이에요, 역학을. 역학은 앞부분에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지, 그치? 운동이 겹치게 나오지, 운동량과 충격이 나오지, 역학적인 보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걔들의 원리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말해주면 다 이해해요. 근데 이게 전범위로 쫙 펼쳐갖고 문제로 막 나오잖아. 막 20문항 이상씩 나오게 되면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원리를 써야 되는지 한 번에 시행착오 없이 빡빡빡빡빡 떠올려가지고 빡빡빡 풀어야지. 안 그러면 시행착오 하고 풀고 시행착오 하고 풀고 시행착오 하고 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못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수능의 역학이었어. 그러니까 이 역학 전범이라는 것은 너희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돌림임은 독립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림임 문제는 돌림임 티가 나요. 근데 등가속도 문제를 딱 보잖아? 등가속도 문제 딱 문제를 내잖아? 근데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2일 에너지를 써서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안목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상급 난이도로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역학 전체에다가 돌림임까지 들어간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 이 중압감이 상당히 클 것이고, 중압감이 클 것이야. 점점 시험에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게 될 거예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근데 공부를 한다고 물리학이 전범위로 들어가잖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최상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역학이 전범위로 들어가잖아? 공부하고도 시험 못 본 애들이 생겨요. 왜? 하나하나의 그 지엽적인 개념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원, 소단원을 봤어? 그거에 대한 개념 공부했어? 그리고 그거에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다 잘 풀려요. 소단원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만 풀잖아요. 왜냐면 그 뒤에 그거로 풀 수 있는 문제만 나오니까 잘 풀린다고. 근데 이번 시험은 전범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어떤 도구, 너희들이 뭐 10개의 도구를 배웠어, 물리학에서, 역학에서. 10개의 도구, 내가 쓸 수 있는 스킬들, 기술들,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이 10개가 있어. 근데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 10개 중에 일반적으로 2개를 쓴단 말이야. 10개 중에 2개를 써야 돼. 그 2개를 고르는 걸 여러분이 거의 찍듯이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개념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구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있구나? 없구나.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역학 전체를 공부한 다음에 그 안목을 키우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뉴턴 역학은 전체를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전범위가 들어갈 때는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하면서 실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의 중간고사에서 얘들을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분적인 개념들, 국지적인 개념들 중요하죠. 부분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역학 전체에서 역학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돼.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어? 그리고 딴 걸 썼더니 풀렸어? 그럼 맞았지.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왜 첫 번째 풀이법을 이걸로 선택했을까? 찍듯이 선택하면 안 된다고. 아, 얘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 원리를 써서 풀어야겠다. 이걸 다시 정리하셔야 돼. 왜 내가 시행착오를 했을까? 시행착오 없이 풀었다면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이해하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 전범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어. 어떤 애들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안 나오고, 어떤 애들은 걔보단 적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진입하고, 이런 난항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물론 캐스트긴 한데 예를 하나 들어줄게. 문제, 역학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좀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 알겠지? 원래 뭐 캐스트에서는 뭐 수업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조금 디테일한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달 동안 방향을 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학? 맞죠? 예. 뭐 학원에서 듣던 인강을 듣던 뭐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걸 잘 염두에 두란 말이야. 첫 번째는 돌림임 있잖아요. 돌림임이 역학 맨 앞에 있잖아. 난이도가 높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돌림임은 단독 유형이에요. 단독 유형. 다른 거랑 결합이 안 돼요. 기본적인 작용 반작용 같은 것들은 알아야지. 근데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돌림임 문제다 아니다. 이거는 판단이 가능하잖아. 그치? 돌림임 문제는 여러분들 역학 학습이 종료된 다음에 역학 학습이 종료가 됐어. 종료 후에 꼭 다시 풀어야 돼요. 반드시 다시 와서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림이 맨 앞쪽에 있잖아요. 수업할 때 내가 어떻게 하죠? 작용반정이라던가 시를 통해 연결되는 장력이라던가 이런 걸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그게 뒤에서 다시 나오는 거야. 근데 돌림이 앞쪽에 있으니까 먼저 역학 설명을 가볍게 한 다음에 풀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돌림이 문제가 최고 난이도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돌림임은 과거에 수능에서 이게 수년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엄청나게 누적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고난도 문제 내기가 되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꼭 반드시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예. 그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유형들을 풀고 나서 전체를 다시 재풀이를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풀 거 아니야. 무슨 뭐 재수업으로 따진다면 뭐 스타트백은 뭐 입문 강좌이기 때문에 가볍게 개념만 설명을 하긴 하지만 내용이 많죠. 근데 완자에서 문제풀이 쭉 하잖아요. 그럼 여기 문제풀이 한번 했어. 그럼 그걸 꼭 역학 끝나면 다시 풀어. 다시 풀어야 돼. 중간고사 전에. 그리고 직전 대비해서 다양한 유형들을 또 연습하고 필요하면 제가 이제 돌림임에 대한 뭐 캐스트 같은 것도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개념에서도 진행하지만 그걸 약간 더 강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돌림임은 역학 종료 후에 반드시 다시 학습을 해야 돼. 다양한 유형을 풀고 반드시 그걸 다시 한번 재풀이를 하고 들어간다. 자, 일단 이제 돌림임은 그렇게 끝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역학의 안목. 자, 이 역학을 바라볼 때는 항상 시간 해석과 이 구분할 수가 있어. 역학을 이 안목을 가지려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주어져 있는 시간 해석 문제인지 거리만 주어져 있는 거리 해석 문제인지 그 첫 번째 안목은 모두 여러분들이 탑재를 하셔야 됩니다. 야, 시간 해석은 뭔데요? 시간 해석은 시간을 주거나 물어보는 문제야. 거리 해석은 시간을 주거나 물어보지 않는 거야. 근데 아니 이거랑 해법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거 해법도 여러 개 갖고 있고 이것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갑자기 두 개를 구분 못하잖아. 시험 문제 딱 나왔는데 특히 등가속도 유형들이 그런데 그러면 두 개의 해법 쫙 스펙트럼이 넓은데 거기서 무엇을 쓸지를 고민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시간 해석이다 그러면 시간 해석의 해법에서 고민을 해야지. 거리 해석이다 그러면 거리 해석의 해법으로 고민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거리 해석이 이제 에너지랑 관련된 거예요. 에너지 관련 문제들. 근데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거리나 높이만 딱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시간을 안 주고. 그럴 때는 거리 해석입니다. 그래서 봐봐. 첫 번째 시간 해석. 시간을 주거나 묻는 문제거든. 시간을 주거나 묻는 문제. 저는 개념 수업 쭉 들으시면 알겠지만 VT 그래프를 남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VT 그래프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꾸 평균 성역으로 푸는데 안 그리고 풀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시간 해석이 나오면 시간 해석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역학 문제는 VT 그래프로 그려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시간 해석은 VT로 원래 풀리는 게 정상이야.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근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 수가 있어. 우린 지금 전범위를 대응할 거란 말이야.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안목을 갖고 풀자. 첫 번째.
초기 속력이 0인 시간 해석은 항상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식. S는 2분의 1 AT제곱.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요거. S는 2분의 1 AT제곱. 요 식을 제가 쓰라고 좀 강조를 좀 하거든. 이게 VT 그래프나 평균 속력으로도 풀리는데, 초기 속력 0인 시간 해석은 얘로 풀려고 자꾸 노력해 하셔야 돼.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1대3이면 가속도도 1대3이다. 이런 식으로 빵 튀어나와야 돼. 이게 B를 물어볼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두 번째는 0V 0골. 0에서 빨라졌다가 다시 0이 됐을 때, 그럴 때 시간 해석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이동거리고, 뭐 이런 식으로. VT 그래프 그리면 삼각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동거리가 S, ES, 그래프의 면적이 이동거리잖아. 그러면 면적이 1대2니까 밑변이 1대2, 여기 T면 이건 2T다.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기울기 VT 그래프에서는 앞부분 가속도가 1대2면 여기 2A이면 뒷부분 가속도는 마이너스 A다. 요걸 이용하는 거야.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앞부분과 뒷부분은 속도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너무 빠른가요, 말이? 공부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빨리 접수가 됐겠지? 그치? 그래서 1대2면 1대2, 2대1 이런 식으로 쓰는 게 VT 그래프. 나머지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들어. 지금 못 알아들어도 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세 번째는 기타 모두 거의 80%에 육박한데 평균 속력을 활용하셔야 돼.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중간 속력이거든. 평균 속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평균 속력, 중간 속력. 뭐 6에서 10이 됐다 그러면 중간값 8이잖아요. 중간 속력인데 중간 속력은 평균 속력 시간분의 거리니까 여기서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중간 속력분의 거리.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중간 속력 곱할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해석의 세 가지 해법을 탑재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리 해석을 알고 하셔야 돼. 응? 거리 해석 두 번째. 거리 해석은 시간을 주거나 묻지 않는 거거든. 그때는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한다라는 운동에너지 정리를 쓰는 거야. 알짜임은 MA이지 않습니까? MA가 한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 곱하기 델타 V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질량이 날아가면서 EAS. 이거랑 똑같은 식이 있어. E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는 V제곱의 변화량. V제곱의 변화량과 비례한다. 이 둘 중 하나를 쓰는 거야. 이게 거리 해석의 제1해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봤을 때 시간을 주거나 묻지 않았을 때는 얘를 쓴다. 알겠어? 일반적으로 중력 위치 에너지가 안 나올 때 쓰는 방식이야.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없는데 거리 해석이야. 시간을 주거나 묻지 않아. 거리가 2대 1대 3이래. 거리가 1대 2래. 시간 안 줘. 묻지도 않아. 그럴 때는 빨리 이걸 써야 돼. 알짜임이 아닐 만큼 운동해라. 그리고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라던가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야?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위치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는 건데 이때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있다. 그 크기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하지. 됐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구분은 하셔야 돼요. 시간을 주거나 물어봤다. 초기 속력이 0이라면 0V 0골이라면 VT 그래프. 나머지는 일반적 평균 속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딱 안 나면 평균 속력을 들이대는 거지.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시간분의 거리가 얼마야? 그럼 중간 속력이 몇 대 몇이구나. 그 중간 속력 끌고 와가지고 접근하고.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시간을 주거나 묻지 않았어. 다 거리로만 도배돼 있어. 그럴 때는 둘 중 하나를 쓰는데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없으면 알짜 힘 곱하기 이동거리 운동의 변화량. 근데 위치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에 언급이 있어. 그럴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야. 감소한 게 있으면 증가한 게. 이건 언제 역학적이 보존이 될 때도 얘는 쓸 수 있어요. 얘는 가속도 법칙을 변형한 거니까. 야, 이게 최소한의 안목이야. 최소한의 안목. 알겠어? 거리 해석을 할 건가? 시간 해석을 할 건가? 이 정도의 최소한의 안목은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전부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각종 유형들이 있겠지. 역학은. 용수철 유형도 있을 거고, 그렇죠? 통합 에너지 유형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이 내는 게 아주 다양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목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중간고사가 역학이 전범위가 아닌 거야. 일부만 딱 들어가.
그러면 그 부분적인 개념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내니까 잘 풀어. 열심히 하면 나와. 근데 전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시간 해석과 거리 해석,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서 내가 무엇을 써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잖아? 학습 시간이 엄청 많은데 안타깝지만 10% 안에 진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달이 넘게 남았잖아?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역학이 끝나가는 학생들 많죠? 공부할 때. 못 끝난 학생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넘어간 학생도 있을 거야. 지금 제가 메가 인강에서는 스타트팩은 완각이 되어 있고 OIC가 지금 전기회로가 지금 종료가 됐거든요. 전기회로까지. 그걸 쭉 따라온다면 거기까지 했겠지. 그쵸? 예. 근데 지금부터 역학이 끝난 다음부터 다시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야. 학기가 시작되면. 그랬을 때 공부한 것들 다 다시 풀면서 돌림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역학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기본적인 안목은 좀 갖고 각각의 유형 분석.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으면 그 유형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도구들을 정리해달란 말이야. 알겠죠? 뭐 지금 캐스트에서 그 다 도구 정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도구 정리를 하면서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번째 물리학 중간고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간고사가 역학이 전범이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시험 직전 대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지금 2달이 넘게 남았지만 지금부터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역학 공부를 다 끝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선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비역학이라고 불러. 비역학을 공부해 나갈 때 역학 부분들을 손 놓지 말고 조금씩 공부를 좀 해 나가셔야 됩니다. 감이 떨어지면 마치 수학처럼 감을 다시 되찾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번 캐스트는 일단 역학을 공부할 때 좀 영리하게 안목을 좀 갖는데 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뭐 스스로 안목을 갖긴 힘들기 때문에 뭐 제가 함께 하긴 하겠지만 함께 하는 와중에도 안목이 생긴 애가 있고 안 생긴 애가 있어요. 알겠죠? 그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 알겠죠? 하다 보니까 좀 심각하게 흘러갔다. 그죠? 캐스트가 완전히 중압감으로 번복됐는데 이거 부담감으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캐스트를 만든 겁니다. 일단 뭐 공부할 때는 우리 함께 재밌게 공부해 나가 봅시다. 알겠죠? 앞으로도 좋은 강의와 또 캐스트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